내 몸에 병을 키우는 치명적인 실수들. 모든 약은 뭐 독이다. 칼슘 보충제가 뼈 건강을 챙기려다가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위험한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어머. 콜레스테롤이 많으니까 줄이는 게 정상이다. 착각이고요. 이 아스피린 같은 경우는 비타민 C랑 궁합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출혈 부작용이 더 강화돼서 생명 위험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하게 되는 자가 처방, 걷잡을 수 없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식품을 장기 복용을 했을 때 혈압을 상승시킨다든지 심장 질환에 악영향을 미친다. 현명한 약 이용법 공격.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지의 제왕 허첨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와, 뭐 오늘 박상규 원장의 핑크가 오늘 마음에 들어요. 네. 자, 시청자 여러분 건강식품 많이 드시죠? 네. 남들 좋다고 하면요, 왠지 나도 먹어야 할 것 같고 당연히 그래요. 하지만 좋다는 거 따라 먹다 큰일 납니다. 병을 피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사실은 더 큰 병을 만들고 있다는 이 충격적인 사실. 나도 모르게 내 몸에 병을 만들고 키우고 있는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서 신재원 박사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네. 네. 어느 집에나 있는 가정 상비약들이 있습니다.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이거 제대로 알고 먹어야 진짜 약이 된다. 여러분, 과연 무슨 말일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네, 보통 이제 그 의사 처방 없이 우리가 일반 의약품이라고 하죠. 예. 일반 의약품을 이제 구입해서 이렇게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또 비상약으로 쟁여졌다 드시는 분도 있고, 그냥 자기가 또 증상이 있으면 또 약국 가서 이렇게 뭐 약사님한테 받아가지고 그냥 자기가 이렇게 드시니까 이게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먹는 약보다는 좀 만만하게 좀 생각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예. 네, 아무래도 일반 의약품이니까. 예. 하지만 이것도 무턱대고 드시다가는 정말 몸을 망칠 수가 있는 거예요. 저기 지금 상비약하고 뭐 네네. 여러 가지 약이 지금 많이 쭉 나와 있는데 네네. 거의 저희 집에 있는 것들이에요. 아니 왜냐하면 정말 급할 때 약국 뛰어갈 수 없는 상황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쟁여놓고 있는데 어쨌든 앞에 나온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모든 약은 뭐 독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예. 또 어떤 분들은 의사가 권해줘도 나는 약은 절대 안 먹어. 약은 안 돼. 이렇게 또 고집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 약에 대해서 좀 많이 그 잘못된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실제로. 약, 이거 제대로 알고 먹어야 진짜 약이 된다. 뭘 알아야 합니까? 사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약은 아스피린입니다, 아스피린. 아스피린은 다 아시죠? 네. 해열 진통 소염제. 정말 유명한 약이고 정말 위대한 약입니다. 하지만 이게 원래는 이제 해열 진통 소염제였다가 이게 어느 순간 이게 심장혈관 예방 맞아요. 약으로 네. 선전도 그렇게 하고 네. 바뀌었죠. 이 아스피린을 의사의 처방 없이도 또 이렇게 사서 드실 수가 있어요. 네. 일반 의약품이기 때문에. 그런데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는 거죠. 아니, 제 아는 사람도 뭐 거의 15년씩 이렇게 그냥 매일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뭐 아무 이상 없고 너무너무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던데. 근데 저도 이제 그 검진센터에서 환자를 보다 보니까 그냥 고혈압 하나 있는 정도인데 그냥 아스피린 드시고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근데 이 아스피린에 굉장히 큰 부작용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아스피린이라는 약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혈소판이 이렇게 응집하는 걸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혈소판이 응집하면 이게 피떡이 되거든요. 피떡을 우리가 혈전이라고 하고 그게 돌아다니다가 막히면 뭐 중풍이 생기든지 뭐 심장병이 생기든지 하는 건데 그거를 예방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부작용은 출혈입니다, 출혈. 교통사고가 났을 때 굉장히 크게 다칠 수가 있습니다. 이 작은 충격에 원래는 출혈이 안 생겨, 뇌출혈이나 이런 게 안 생겨야 되는데 아스피린을 계속 드시게 장복을 하시게 되면은 이 작은 뭐 사고나 이런 거에도 오히려 출혈이 생겨서 생명 위험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아스피린을 먹어야 되는 사람은 예방적으로 먹어야 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한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데
이게 마치 그냥 만병통치약처럼 막 누구나 다 먹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혈관이나 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 그리고 이미 걸리신 분들, 그다음에 위험 요인이 굉장히 막 여러 개, 3개, 4개 있으신 분들은 드셔야 됩니다. 하지만 뭐 혈압이 한 가지 있다든지, 뭐 당뇨병 한 가지만 있다든지, 뭐 이런 분들은 굳이 안 드셔도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고지혈증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 아스피린에 대한 거는 정말 그 의사와의 상담이 필요하고 굉장히 그 조심해서 드셔야 된다. 그리고 부작용이 생각보다 꽤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신동규 원장님, 당뇨 환자도 아스피린을 복용하면은 안 된다고 하던데 정말입니까? 아, 예, 그렇습니다. 재미있는 이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연구 결과입니다. 불과 한 2, 3년 전서부터 당뇨 환자에게는 이 아스피린이 무용지물일 뿐더러 오히려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 게 아니라 촉진시킨다라는 결과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에서 이와 관련된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성인 40세부터 99세까지 모든 당뇨 환자분들의 기록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40세에서 64세 이내에 계신 분들은 아스피린을 드셨던 분들이 오히려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률이 더 높았다는 겁니다. 당뇨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더군다나 혈액순환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아스피린 자체가 위장 출혈을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뇨 환자분들이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스피린을 드신다는 건 오히려 역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죠. 특히 이런 위장 질환이 원래 있었던 분들, 뭐 위암이나 위궤양 같은 게 원래 있었던 분들이나 아니면은 좀 임산부 같이 좀 취약한 분들, 그런 분들은 더 드시면 안 되겠고요. 그런데 아스피린을 독으로 만드는 위험한 궁합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건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이 아스피린 같은 경우는 이제 비타민 C랑 궁합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출혈 부작용이 더 강화돼서 더 안 좋게 작용하는, 이게 아스피린도 결국 소염 진통제인데 소염 진통제가 한 종류예요. 근데 소염 진통제가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종류의 소염 진통제랑 같이 복용하게 되면은 이 위장 간 부작용이 더 커지겠죠. 얘도 부작용이 있고 얘도 부작용이 있는데 서로 들어와서 이제 다 부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고, 또 이제 술 같은 경우도 술을 먹고 나서 이제 아스피린을 먹는 경우에 이 위장 간 출혈이 더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반드시 드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거 드실 때는. 예. 이 약에도 사실은 또 유효기간 같은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유효기간을 또 이렇게 안 지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예. 그냥 집에 있는 약이라 그러면 또 이렇게 다 주워 먹고, 전에 내가 한 1년 전에 먹은 약을 또 먹어요. 왜? 똑같은 증상이라고 자기가.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예, 저희 집도 뭐 주워 먹고 나눠 먹고 다 하거든요. 챙겨 먹고. 근데 이게 아예 약통이 있어요. 이제 집집마다 그렇지만, 왜냐하면 이게 뭐 휴일에 약국을 안 할 때도 있고 밤에 또 애들이 아플 때도 있고 네. 이렇기 때문에 뭐 별의별 약을 다 이렇게 상비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약이 그러면 상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오래된 약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약에는 유효기간이 있고요. 유효기간이 지난 약을 먹는다고 해서 네. 그 뭐 약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유효기간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제약회사가 어떤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 약에 대한 효능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지나게 되면은 그 약을 먹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겨도 뭐 보상을 받거나 뭔가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죠. 그래도 이제 약이라고 하니까 왠지 유효 기간이 꽤 길 것 같거든요. 다른 식품들하고는 다르게. 네네.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그 약마다 좀 다른데요. 이제 보통 이제 알약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유효기간이 2년 정도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병원 가서 처방받는 뭐 가루약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한 2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물약 같은 경우 이렇게 개봉을 하잖아요. 예. 그거는 보통 한 1, 2주 내에 다 먹어야 됩니다. 이제 유효기간이 남았어도 약이 좀 변질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약이 보통 흰색이잖아요. 예, 예. 약이 흰색인데 약 색깔이 갑자기 좀 노랗게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약이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달라붙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맞아. 예, 그런 경우에는 이건 약을 못 쓰게 됐다라고 생각하셔서 그 약은 드시면 안 되겠습니다. 근데 조제약은 보통 병원에서 길게 지어주면
보통은 그냥 한 3, 4일 또 좀 길게 하면 6일 정도인데 네. 그거 보통 하루 이틀 먹다가 안 먹고 그냥 남겨두는 그렇죠. 수가 많아요. 네. 근데 그거 뒀다가 너 같은 증상이 뭐 이거 내가 언제 지은 약인데 너 먹으라 이거 맞아, 주고 이런 짓거리를 많이 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아유, 저도 이거 하고. 보시는 분들 그렇지. 거의가 나도 그랬는데 그럼 이거 어떡하란 말이야. 돈 주고 산 거니까 아까워서 예, 뒀다가 먹고 나눠 먹고 이랬거든요. 약이라는 게 의사가 약을 지어줄 때는 그 사람의 어떤 증상이 똑같은 감기라고 하더라도 증상이 다 다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네. 그 약에 항생제가 들어있을 수도 안 들어있을 수도 있고 항생제 알레르기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약을 남하고 나눠 먹는 것은 정말 좋지 않은 상한 걸 아니 주는 그 거네. 우리 어머님도 그러셨는데 네. 무슨 시럽인지 무엇인지 그거 저 어릴 때 그거 먹이고 너도 먹이고 또 요만큼 닫아놨다가 그 다음 해에 또 꺼내가지고 우리나라 또 정이 많아서 그런지 연예인들끼리 대기실에서 너 감기야? 요거 먹어봐. 잘 떨어져. 약 임심이 또 좋거든요. 그런데 이게 약을 이렇게 나눠 먹는 거. 그걸 박찬준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거 좀 진짜 문제인데요. 이게 크게 두 가지가 문제예요. 특히 이제 감기약을 예를 들면 제일 위험한 성분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항생제, 또 하나는 진통 소염제인데요. 항생제 같은 경우는 사실 감기 때 이게 이제 항생제를 먹어야 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가 사실 의사의 아주 중요한 판단이거든요. 이거 안 먹어도 되는데 먹으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항생제 오남용에 의한 내성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항생제가 안 들을 수도 있어요. 또 소염진통제 또 하나 문제는 이게 위 점막 같은 거를 많이 헐게 만듭니다. 그래서 위궤양이 있거나 하는 분들이 그 약을 잘못 드시면 심각한 경우에는 위출혈 같은 게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함부로 이렇게 나눠 드시는 건 네, 여러 경우에 괜찮을 수 있지만 심각한 부작용이 누구 한 명에게는 분명히 생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네,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를 이제 예를 들면 미필적 고의라고 하죠. 내가 그 사람을 꼭 상하게 하려는 의도는 없었는데 네. 결과적으로 이렇게 좀 잘못될 수가 있는 예.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